이재석 교수는 정치학자고요. 저랑은 정말 잘해가는 사람입니다. 해외도 많이 나가고요. 인천대학교 명예교수이고요. 그리고 전 다른 것도 있지만 전대 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을 지냈거든요. 제가 역사학자로서 정치나 정치학 이론에 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재석 교수의 의미 큽니다. 둘이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외교사학회 회원 임원까지 지내면서 정치학자들과 논쟁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분에서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석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35년 동안 강의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서양유사, 동양유사, 한국유사, 또 한국정치, 한국정사 이런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역사와 무관할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 또 이 윤 교수를 만나서 깊이 있는 또는 머무를 때는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학자의 모습과 저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윤 교수가 역사 교육의 방향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자기 칭찬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늘 자기가 잘한 만큼 빼놓을 수 없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동에 가시면 하회마을에 가실 때가 있죠. 하회마을에 애국 국가 원수가 두 분이 다녀가는데 누군지 아시는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병산 서원에 기념 식수를 하고 그 식수비가 부인과 함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시 대통령은 병산서원을 방문했고 거기에 기념 식수를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진비록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외국의 리더들은 역사, 문화, 철학에 조예가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또는 또 군인이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 문화, 철학, 이와 쉬운 책이지만 가까이 하고 이런 가운데 폭넓혀 가며 공부를 하고 즉 문사철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바탕에서 인문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공부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문화, 사학, 철학 이런 것을 시키는 교육 방향 이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사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중학교 때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국사를 가르치는데 그 순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따로따로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쉽게 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세계사를 가르치고 이런 가운데 차츰 이야기 같은 역사 공부로서 접근하려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그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는 시험형 공부가 아니라 생활 속의 교양으로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쉽게 접하는 역사학을 어릴 때부터 시키고 그와 같은 것을 세계사 속에 우리 국사 이렇게 국사 교육의 방향을 좀 설정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93년에 모스크바에 왔을 때 도와주는 고려인 3세 아주머니가 57세 때 수학 선생님 출신이었습니다. 55세까지 정년을 하고 가정주부로 생활했는데 우리 갔던 사람들이 이 생활을 도와주라고 한 열흘 동안 같이 생활하다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수학을 하신 분이 세계사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전공이 정치학이고 또 외교사를 강의하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안다고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사를 많이 아십니까? 했더니 우리 러시아에서는 역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정한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승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소홀히
시켰고 또 마찬가지로 세계사적 관점에서 국산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볼 때 그 역사 교육의 방향은 좀 그런 쪽으로 수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교수와 관련시켜서 제가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만 윤교수는 정치 지리 또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역사 그것도 분류사서 정치, 경제, 문화사 이와 같은 폭넓게 관심을 하면서 연구를 해온 학자입니다. 저도 또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정치 지리학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윤교수랑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맞장구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가르치더라도 이 지리학적 관점, 특히 정치, 경제,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역사 공부를 시키는 것이 재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윤 교수가 저에게 신신당부하시 역사 교육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해서 요즘은 윤 교수의 주문 대로 말씀드리고 이제 윤 교수에 대한 칭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랑 저랑 한 20여 년 사귀는데 일본 고베에서 제가 정치교수 총무하고 세미나를 할 때 회장이 국민대학교 회장 김영자 교수인데 이분이 윤명철 교수를 토론자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윤명철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는 그분이 목숨을 걸고 하는 학자가 가장 대표성이 윤명철인데 이런 사람을 안 데리고 가고 누구를 데리고 가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토론자로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그때 윤 교수를 만난 것이 참 저에게서도 굉장히 큰 자극이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후 또 1999년 11월 말했던가 그때 또 우리 학회가 백령도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저녁을 먹고 일하고 그 다음에 젊은 학자들이 2차 가서 생선회와 술 마시고 돌려버린 다음에 둘이 바위에 앉아서 새벽 4시까지 다가오는 21세기 무엇을 할 것인가 밤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인천에서 동아시아 포럼이라면서 만들어서 첫 번째 강사로 윤영철을 초청해서 이 동아시아 지중해 애로를 가지고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 교수는 미래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을 앞길을 쳐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 교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에 많은 책을 쓰고 그리고 시를 쓰고 자신이 그와 같이 연구한 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우리 윤 교수에게 한번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윤 교수와 함께 중앙아시아 4개국 여행을 15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 후 10월 달에 또 포커스 지방을 16일 동안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윤 교수와 강의하는 사이사이 제가 이제 보조 강사 차원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면은 같이 갔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재석 교수님은 윤 교수랑 굉장히 친한 나이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윤 교수가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니까 윤영철 교수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윤 교수가 역사학자로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 새로운 사고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흔히 옛날에 왕조상을 가지고서 역사를 기술해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식민사관이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 또 민족사관이 또 대두되어서 마찬가지로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측에서 계급사관의 역사 연구, 이와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우리 윤 교수는 반도사관을 타파해야 된다 하는 소명을 의식을 갖고 해력사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윤 교수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계에 대한 기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한반도는 지금까지 반도를 한국과는 대륙의 해양으로보다는 해력국가였다는
해력사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 또 앞으로 미래 제한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유인 교수의 해력사와 제시는 합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유인 교수의 학문적인 방법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류샤 벨트부터 베를까지 탐험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사실상 그 우리 역사학자들 가운데도 문명 교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그 가운데 선구적인 사람이 우리 윤명철 교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런 세계사적 시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편적인 한국사 이것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 교수의 학문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는 경험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윤 교수는 용기 있는 학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계에 흔히 그런 얘기 말이죠. 강단사, 제라사.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 교수는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강단사 학자 같은데, 또 어떻게 본다면 그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 지적이 윤 교수의 학문적인 그 성격을 잘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라사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강산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 어느 한쪽에 치우쳐는 그것을 중용적 관점에서 받아 자기의 학문적인 그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 교수는 그와 같은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국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해석을 하고자 노력하는 학자가 되면서 저는 윤 교수의 학문적 방법에 대해서 칭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시다면 윤 교수는 정면에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칭찬이 많다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윤 교수가 지금까지 학자로서 소망한 바를 개인차서 많이 했는데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성원하시기를 청하며,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번창하기를 기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이 교수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떨까. 그래도 오늘도 괜찮았어요. 이 교수는 저랑 막역한 사이라서 여러 가지 허물 없는 얘기를 하고요. 친구다 보니까 너무 과찬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바뀌실 필요 없는데, 다만 마지막에 제가 독담이 아니라 오늘 책침으로 하고 가는 열심히 노력하고